부러질 듯 부어오른 발목과 뼈를 깎는 칠흑 같은 산바람, 그리고 머리 위로 떨어진 6만 달러의 현상금. 자그로스 산맥의 가파른 절벽 위에서 목숨을 건 잔혹한 숨바꼭질이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사냥꾼들은 자신들이 지옥의 문턱을 밟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2026년 4월 3일 이란군의 맹렬한 대공포에 피격된 F-15. 이 스트라이크 이글 전투기에서 탈출한 무기체계 장교 즉 한 명의 미군 대령은 이란 서남부 차마하르, 바크티아리 주의 가장 험준한 산악지대에 추락했습니다. 해발 7,000피트가 넘는 톱니바퀴 같은 날카로운 능선과 깊고 어두운 바위 계곡, 그리고 발을 딛기조차 힘든 셰일 지형은 부상당한 조종사에게는 끔찍한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는 즉각 정예부대와 지역 민병대를 총동원하여 대규모 수색 작전을 펼쳤습니다. 테헤란의 수뇌부는 미군을 생포하여 세계적인 선전물로 삼기 위해 지역 주민들에게 6만 달러라는 거액의 피 묻은 현상금을 내걸었습니다. 평범한 마을 주민들조차 총을 들고 산으로 몰려들며 이 지역 전체는 인간을 사냥하는 거대하고 피비린내 나는 도축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대령의 생존기는 인간의 한계를 시험하는 처절하고 고독한 사투였습니다. 딱딱한 바위 위로 거칠게 추락하며 입은 심각한 부상의 고통 속에서도 그는 즉시 회피 기동으로 전환하는 무서운 규율을 보여주었습니다. 불타는 전투기의 잔해에서 최대한 빠르게 벗어나 칠흑 같은 어둠을 틈타 가파른 능선을 오르며 적의 시야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추적하는 사냥개와 수색대의 시선을 따돌리기 위해 빛을 반사하거나 소음을 낼 수 있는 모든 생존 장비를 과감하게 버렸습니다. 심지어 험준한 바위 틈에서 발자국 추적을 피하기 위해 신발마저 벗어던지는 극단적인 선택을 불사하며 피투성이가 된 맨발로 차가운 산을 올랐습니다. 낮에는 비좁은 바위 틈에 몸을 구겨 넣은 채 숨을 죽이고 밤에 어둠이 깔릴 때만 조심스럽게 이동하며 극도의 굶주림과 영하의 추위 그리고 살을 찢는 고통과 싸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완벽하게 고립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품에는 보잉사가 제작한 충격 방지용 전투 생존자 회피자 위치 지정기 즉 CSEL 통신기기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는 적의 통신 감청과 위치 추적을 피하기 위해 긴 음성 통화 대신 짧고 암호화된 데이터 버스트만을 위성을 통해 전송했습니다. 이 신호는 주파수를 빠르게 도약하며 이란군의 레이더에는 단순한 백색 소음처럼 보이도록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부상당했지만 이동 가능적이 근처에 있음 최대한 빠른 구출바람이라는 이 짧고 건조한 메시지가 미 중부사령부의 심장부로 실시간으로 전송되었습니다. 한편 산 아래에서 현상금의 눈이 멀어 미군을 찾아 헤매던 이란의 무장 민병대원들은 하늘 위에서 자신들을 굽어보고 있는 차갑고 무자비한 죽음의 천사를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미군 대령의 머리 위 보이지 않는 까마득한 상공에는 MQ-9 리퍼 무인 공격기들이 완벽한 둥근 궤도를 그리며 소리 없이 맴돌고 있었습니다. 미군은 대령의 은신처를 중심으로 반경 3km 이내를 그 어떤 생명체도 살아남을 수 없는 완벽한 죽음의 살상구역으로 설정했습니다. 이란 민병대원들이 6만 달러라는 돈뭉치를 꿈꾸며 대령의 은신처 반경 3km 안으로 발을 들이는 순간 하늘에서 AGM-114 헬파이어 미사일이 무자비한 벼락처럼 쏟아져 내렸습니다. 테헤란이 내건 거액의 현상금은 사실 사냥꾼들을 지옥으로 직행시키는 저승사자의 초대장이었습니다. 이 피비린내에 나는 역설을 일상적인 상황에 비유해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뒷골목의 불량배들이 길을 잃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잡으려고 신나게 달려들었는데 그 양의 머리 위로 수십 개의 보이지 않는 저격총의 붉은 레이저 포인터가 불량배들의 미간을 정확히 겨냥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란 혁명 수비대와 민병대원들은 자신들이 사냥꾼이라고 굳게 믿었지만 실제로는 거대한 미군의 활용망이라는 덫안으로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멍청한 불나방에 불과했습니다. MQ-9 리퍼는 감정도 자비도 없이 대령에게 접근하는 모든 무장 인원을 허공의 핏빛 먼지로 완전히 증발시켜버렸습니다. 이 끔찍한 일방적 학살극을 지켜본 인근의 다른 무장 세력들 사이에서는 곧 극도의 공포와 전의 상실이 전염병처럼 퍼져나갔습니다. 자신들의 목숨값이 미군 조종사의 위치 추적기 배터리 하나보다 못하다는 잔혹한 현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사냥꾼들은 공포에 질려 앞다투어 산에서 도망치기 시작했습니다. 지상에서는 연약한 한 명의 인간이 처절하게 생존을 위해 기어다니고 있었지만 그의 위에는 지구상에서 가장 치명적이고 차가운 인공지능 기계와 무인기 네트워크가 거대한 학살의 우산을 펼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조종사가 차가운 바위 틈에서 고통과 싸우는 동안 사막 너머 펜타곤에서는 이란 정권을 향해 날아갈 거대하고 파멸적인 분노의 칼날이 예리하게 벼려지고 있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에 고립된 봉우리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사투를 넘어 미군은 이스파한 남부 깊숙한 곳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가장 뼈아픈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스파한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평범한 군사 초소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펼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동심원을 그려보십시오. 북쪽으로는 촘촘한 대공 레이더망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가장 은밀한 탄도미사일 기지와 최고 기밀인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는 이란 군사력의 절대적인 심장부이자 심리적 요새입니다.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이 지역만큼은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절대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일 이른 새벽이 철옹성의 무거운 문은 미군의 첨단 특수작전 자산들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굴욕적으로 열려버렸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제427 특수작전 비행대대의 은밀한 C-295W 전술 수송기가 방공망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란의 심장부 상공을 극도로 낮은 고도로 유유히 비행하며 침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이트 스토커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항공연대의 MH-6 그리고 AH-6 리틀버드 헬리콥터들이 어둠을 틈타 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정확한 강화 지점에 투입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자전기들이 테헤란 지휘부와 이스파한 지역 방어군 사이의 모든 통신망과 레이더 신호를 완벽하게 교란하여 혁명 수비대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도려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폭력 조직의 세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전체를 지배한다고 떠벌리던 마피아 보스가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쟁 조직원들이 안방 침대 밑까지 소리 없이 걸어들어와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어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보스는 저택의 튼튼한 정문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경호원들이 피를 흘리며 죽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자신의 생사력 탈권이 완벽하게 상대방의 소나귀에 쥐어져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이 이 무모한 작전을 통해 테헤란 수뇌부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했다는 인도주의적 승리의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한다면 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당신들의 가장 귀중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앞마당에 중무장한 대규모 특수부대를 마음대로 넣었다 뺄 수 있다는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군사적 조롱이었습니다. 일개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과 깊숙한 침투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펜타곤에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적 수치심은 곧바로 이란 권력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폭발과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오늘 아침 오픈소스 정보망을 통해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메네의 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 최고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이스파한 지역에 영공을 담당하던 최고위 방공사령관이 어젯밤 사이 군복을 벗기고 비밀리에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마당이 적의 특수부대 놀이터로 변해버린 이 처참한 안보 공백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억압하던 혁명 수비대의 위신은 단 하룻밤 만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으며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의 절대적인 기반마저 밑바닥부터 무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에 고립된 봉우리에서 벌어지는 개인의 사투를 넘어 미군은 이스파한 남부 깊숙한 곳에서 이란 혁명 수비대의 가장 뼈아픈 자존심을 무참히 짓밟고 있었습니다. 이스파한은 국경지대에 위치한 평범한 군사 초소가 아닙니다. 머릿속으로 지도를 펼치고 이 지역을 중심으로 거대한 동심원을 그려보십시오. 북쪽으로는 촘촘한 대공 레이더망이 겹겹이 둘러싸고 있고 남쪽으로는 가장 은밀한 탄도미사일 기지와 최고 기밀인 우라늄 농축 시설들이 깊은 지하에 숨겨져 있는 이란 군사력의 절대적인 심장부이자 심리적 요새입니다. 테헤란의 권력자들은 이 지역만큼은 그 어떤 외부 세력도 절대 침투할 수 없는 완벽한 철옹성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4월 5일 이른 새벽이 철옹성의 무거운 문은 미군의 첨단 특수작전 자산들 앞에서 너무나도 허무하고 굴욕적으로 열려버렸습니다. 가장 경악스러운 사실은 미 공군 특수작전사령부 소속 제427 특수작전 비행대대의 은밀한 C-295W 전술 수송기가 방공망의 눈을 피하기 위해 이란의 심장부 상공을 극도로 낮은 고도로 유유히 비행하며 침투에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나이트 스토커스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제160 특수작전 항공연대의 MH-6 그리고 AH-6 리틀버드 헬리콥터들이 어둠을 틈타 정예 특수부대원들을 정확한 강화 지점에 투입했습니다. 하늘 위에서는 보이지 않는 전자전기들이 테헤란 지휘부와 이스파한 지역 방어군 사이의 모든 통신망과 레이더 신호를 완벽하게 교란하여 혁명 수비대의 눈과 귀를 철저하게 도려냈습니다. 이 충격적인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 일상적인 폭력 조직의 세계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도시 전체를 지배한다고 떠벌리던 마피아 보스가 수십 명의 무장 경호원과 최첨단 보안 시스템으로 둘러싸인 거대한 저택에서 깊은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 경쟁 조직원들이 안방 침대 밑까지 소리 없이 걸어 들어와 잃어버린 시계를 찾아 주머니에 넣고 유유히 걸어 나간 것과 똑같습니다.
아침에 깨어난 보스는 저택의 튼튼한 정문이 부서진 것도 아니고 경호원들이 피를 흘리며 죽은 것도 아니지만 이미 자신의 생사력 탈권이 완벽하게 상대방의 손아귀에 쥐어져 있다는 끔찍한 진실을 깨닫고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미국이 이 무모한 작전을 통해 테헤란 수뇌부에 보낸 메시지는 단 한 명의 조종사를 구출했다는 인도주의적 승리 그 이상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원한다면 단 한 명의 병사를 구하기 위해 당신들의 가장 귀중한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 앞마당에 중무장한 대규모 특수부대를 마음대로 넣었다 뺄 수 있다는 가장 잔혹하고 냉혹한 군사적 조롱이었습니다. 일개 조종사 한 명을 구하기 위해 이 정도의 압도적인 화력과 깊숙한 침투 능력을 동원할 수 있다면 이스파한의 지하 핵시설을 타격하는 것은 펜타곤에게 동네 공원을 산책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보인 것입니다. 이 거대한 군사적 수치심은 곧바로 이란 권력 내부의 피비린내 나는 폭발과 숙청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오늘 아침 오픈소스 정보망을 통해 흘러나온 소식에 따르면 아야톨라 하멘의 이 최고 지도자는 국가 최고 안보회의를 긴급 소집했으며 이스파한 지역에 영공을 담당하던 최고위 방공사령관이 어젯밤 사의 군복을 벗기고 비밀리에 구금되었다는 소문이 텔레그램을 통해 파다하게 퍼지고 있습니다. 자신의 앞마당이 적의 특수부대 놀이터로 변해버린 이 처참한 안보 공백에 대해 누군가는 반드시 피로 책임을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적의 수호자를 자처하며 국민들을 억압하던 혁명수비대의 위신은 단 하룻밤 만에 전 세계의 비웃음거리로 전락했으며 그들이 쥐고 있던 권력의 절대적인 기반마저 밑바닥부터 무섭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제미니 더 너이 부상당한 대령을 구출하여 무사히 탈출 지점에 도착한 미군 특수부대원들 앞에는 적의 총탄보다 더 끔찍하고 절망적인 자연의 덫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스파한 남부의 외진 전방 무장 및 연료 보급소에 착륙해 있던 두 대의 거대한 MC-130G 커맨도2 특수전 수송기가 사막의 부드러운 모래 구덩이에 바퀴가 깊숙이 빠져버린 것입니다. 부상자와 대원들을 모두 싣고 적진을 벗어나야 할 가장 중요한 탈출 수단이 모래늪에 갇혀버린 끔찍한 절체절명의 순간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수백 명의 이란 혁명수비대 병력들이 굉음을 내며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모래에 늪처럼 빠져버린 거대한 수송기를 견인할 시간은 단 1초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이란 군대는 눈앞에 나타난 거대한 미군 수송기를 노획하여 전 세계의 미군의 패배를 조롱할 완벽한 선전 도구로 삼기 위해 광분하며 달려들고 있었습니다. 이 숨막히는 딜레마를 일상적인 상황으로 비유해보겠습니다. 당신이 적진한 가운데서 최고급 스포츠카를 타고 도망치려는데 바퀴가 진흙탕에 빠졌습니다. 뒤에서는 당신의 차를 빼앗아 소셜미디어에 전리품으로 올리려는 폭력배들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당신은 차를 빼기 위해 고군분투하다가 목숨과 차를 모두 잃겠습니까? 아니면 미련 없이 차에 기름을 붓고 불태워버린 뒤 적에게 잿더미만 남겨주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겠습니까? 현장의 미군 특수작전 지휘관은 그 어떤 망설임이나 감정적 동요 없이 이 잔혹하고 차가운 두 번째 선택지를 택했습니다. 수천만 달러에 달하는 최첨단 항공기 2대와 임무를 다한 리틀버드 헬리콥터들을 적에게 고스란히 넘겨주어 승리의 트로피로 만들어주는 이 차라리 스스로 폭파시켜 고철, 덩어리로 만들어버리는 가장 피도 눈물도 없는 억지력을 발휘한 것입니다. 특수부대원들은 번개처럼 빠른 속도로 기체 내부에 고성능 폭약을 설치하고 불길을 당겼습니다. 거대한 수송기들은 고막을 찢는 굉음과 함께 맹렬한 화염에 휩싸였고 미군의 가장 귀중한 항공전자 장비와 기술 정보들은 순식간에 새까만 잿더미로 변해버렸습니다. 2026년 4월 6일 오늘 아침 이란의 국영방송인 프레스TV는 이스파한 사막에서 불타오르는 미군 수송기와 헬기의 잔해를 끊임없이 반복해서 방영하며 자신들의 영광스러운 방공망이 미군의 항공기를 격추시켰다고 뻔뻔한 승리 선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설픈 가짜 뉴스의 이면에는 미군의 등골 서늘한 결단력이 숨어 있습니다. 이란이 손에 넣은 것은 미군의 첨단 기술이 아니라 미국이 원한다면 자신들의 가장 값비싼 자산조차 1초의 망설임 없이 잿더미로 만들어버릴 수 있다는 그 무자비한 징벌적 의지의 찌꺼기일 뿐입니다. 기체를 파괴하는 뼈아픈 경제적 손실을 감수하고서라도 적에게 단 한 줌의 정치적 승리감조차 절대로 허락하지 않겠다는 미군의 광기 어린 철칙이 이스파한의 사막 위에서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미군이 버리고 간 껍데기뿐인 잿더미를 둘러싸고 환호성 치며 춤을 추는 이란군의 모습은 스스로 얼마나 무기력하고 애처로운 존재인지를 전 세계에 다시 한번 각인시키는 비참한 촌극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불타오르는 두 대의 수송기를 뒤로하고 세 대의 예비 수송기가 칠흑 같은 모래바람을 뚫고 신속하게 내려앉았습니다. 특수부대원들과 구출된 대령은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완벽하게 탑승을 마치고 이란의 영공을 여유롭게 빠져나갔습니다. 작전은 끝났지만 미군이 떠난 자리에는 불타는 쇳덩어리들만 남은 것이 아닙니다. 이란 수뇌부의 심장부에는 그보다 더 뜨겁고 파멸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2026년 4월 6일 아침 테헤란의 거리에는 겉보기에는 고요함이 흐르고 있지만
아야톨라 하메네이가 주재한 최고 안보 회의실은 서로를 향한 불신과 분노로 걷잡을 수 없이 끓어오르고 있습니다. 혁명 수비대 지휘관들은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목숨을 건 변명에 급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미군의 압도적인 화력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이 처참한 안보 실패의 책임을 지고 반역자로 몰려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자신의 운명이 가장 두려웠던 것입니다. 가장 완벽해야 할 심장부의 빗장이 풀렸다는 사실은 국가 시스템 전체가 안에서부터 썩어 문드러지고 있다는 치명적인 증거입니다. 이 비참한 권력의 붕괴를 일상적인 상황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마치 온 동네를 윽박지르며 자신이 가장 힘센 주먹이라고 자랑하던 골목대장이 어느 날 밤 외부에서 온 진짜 프로격투기 선수에게 자기 집 안방에서 흠씬 두들겨 맞고 기절해버린 것과 같습니다. 다음날 아침 깨어난 골목대장을 향해 동네 사람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선을 보내지 않습니다. 오직 조롱과 비웃음, 그리고 언제 그를 끌어내릴지 기회를 엿보는 매서운 눈빛만이 존재할 뿐입니다. 이스파한의 방공망이 완전히 유린당했다는 것은 곧 레바논의 헤즈볼라나 예멘의 후티, 반군에게 무기를 공급하며 중동 전체를 호령하려던 이란의 지정학적 억지력이 완전히 붕괴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자신의 가장 은밀한 심장부인 지하 핵시설, 앞마당조차 소규모 특수부대의 침투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는 국가가 어떻게 수천 킬로미터 밖의 대리인들에게 군사적 보호 우산을 제공하고 안전을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란의 동맹 세력들은 이제 테헤란이 씌워준 방패가 사실은 얇은 종이장에 불과했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결국 에픽 퓨리 작전은 단 한 명의 미군 대령을 집으로 돌려보낸 단순한 구출극이 결코 아닙니다. 그것은 압도적인 기술력과 어떠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병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광적인 집념이 결합될 때 적의 거대한 국가 시스템 전체를 얼마나 비참하게 짓밟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가장 잔혹한 교보제였습니다. 자그로스 산맥의 험준한 바위 틈과 이스파한 사막에 흩어진 잿빛 파편들은 펜타곤이 테헤란의 목덜미에 영원히 지워지지 않도록 깊게 새겨놓은 오만하고도 치명적인 사형, 선고장입니다. 이란 정권이 수십 년 동안 쌓아올린 공포의 성벽은 단 며칠 만에 산산조각 났으며 그들은 이제 가장 춥고 외로운 국제적 고립의 겨울을 맞이해야 할 것입니다.